휘발유값,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 이 휘발유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거 상당히 근심스럽습니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서울 제주에 1,800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2,000원대로 오르는 그런 주유소도 나타나는 모양인데, 우리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휘발유 값이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일째가 되는군요. 치열한 공방전이 지금 키예프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아마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파괴와 피난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로는 폴란드로 현재까지 한 피난민의 숫자가 15만 명인데, 폴란드에서는 우호적으로 피난민을 구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국과 해외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가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물가 상승률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동유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국내 물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내 월간 물가 상승률이 4%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휘발유값 상승입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 두바이 이후 가격이 배럴당 95.84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연말과 비교하면 약 24% 급등한 가격이죠. 당연히 국제 유가가 오르니 국내 휘발유값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월 넷째 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30.79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 제주 지역에서는 이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지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곳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셋째는 국내 물가인데요. 국내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4개월 연속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3%대라고 합니다. 3% 상승률. 고공행진인데요. 한국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근거로 해서 지난 2월 24일에 경제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1%로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대로 내놓은 것은 2021년 이후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추이와 관련해서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원유 수급 상황과 우크라이나 관련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된다면 100달러 선을 오르내리는 고유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휘발유를 포함한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국내에서는 임금 인상 이런 효과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물가 상승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제재로서 스위프트 배제 문제인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꺼내든 가장 큰 핵무기 같다고 하는 제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러시아 중앙은행도 물론 들어갑니다. 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을 배제하겠다고 26일 발표를 했죠. 200여 개 나라의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은행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으로 또는 달러 결제망으로서 만든 것이 이 스위프트 제도인데요. 여기 배제된 은행은 다른 기관과 대금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 조치는 정말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임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러시아 은행이 여기서 배제될 경우 개인의 송금 또는 국내 기업의 무역 대금 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273억 달러, 약 32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 교역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은행이 이 스위프트망에서 쫓겨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 대금 결제, 특히 러시아와의 대금 결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은행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경제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먼 산의 불구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체로서는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특수 원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업체가 들어가 있죠. 또 미국, 중국,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큰 시장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타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지금 경제계의 우려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경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